입구에서 멈춰 세워졌습니다. 손님,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으십니다. 예약도 있었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별이었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차별적 응대 사례. 오늘 이야기 말하지 않았기에 더 무서웠던 반전입니다. 노인은 약속보다 조금 일찍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유리 외벽에 조명이 비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고 입구 옆에는 작은 안내 데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 오래됐지만 단정한 재킷, 구두도 닦아 나온 상태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무례할 차림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약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은 맞으신데요. 말끝을 흐리며 노인의 옷차림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직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뉴얼을 읽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캐주얼 복장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젊은 커플이 입장하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분은 괜찮고 저는 안 됩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노인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 앞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돌아선 노인이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레스토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라해서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손님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적합한 존재가 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고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스토랑 외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간판의 위치, 입구 동선, 직원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입구 옆에 붙어 있던 작은 문구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드레스 코드 엠포스트.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 방패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그날의 일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시간, 날씨, 예약명, 응대한 직원의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시간 입장한 다른 손님들의 복장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운동화, 청바지, 짧은 재킷. 규정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메모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그는 레스토랑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드레스 코드 안내는 모호했고 예외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환대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레스토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의 장면을 사실로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적지 않았고 해석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만 남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따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걸. 노인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표를 펼쳐 한 줄을 지웠습니다. 개인 방문이라고 적혀 있던 메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적힌 말은 짧았습니다. 관찰. 그는 혼자 식사하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날의 방문도 단순한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수십 년 동안 음식이 아닌 사람의 태도를 평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같은 시간대에 근처 카페에 앉아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는 방식, 직원의 응대, 멈춰 세우는 기준. 특정 손님에게는 미소가 먼저였고 어떤 손님에게는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나이와 분위기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수첩에 체크 표시를 남겼습니다. 젊은 손님 질문 없음. 중년 손님 간단 확인. 고령 손님 복장 언급.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교육된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속한 평가 일정 중 한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 서비스 공정성. 그 항목 옆에 조용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노인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항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이고 기준에 닿았을 때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그 레스토랑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별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은 음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책상 위에는 늘 비슷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날짜가 적힌 메모지, 그리고 표준 양식처럼 정리된 체크리스트. 누군가 보면 습관처럼 보일지도 몰랐지만 그에게는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같은 레스토랑을 다른 시간대에 관찰했습니다. 주말 저녁, 평일 점심, 예약이 몰리는 시간. 음식은 보지 않았고 메뉴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 기록했습니다. 입구에서 멈춰 세우는 기준, 말을 건네는 순서, 눈을 마주치는 시간, 그리고 규정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타이밍. 노인은 그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했고 비교 가능한 사례만 남겼습니다. 같은 복장, 다른 나이, 같은 상황, 다른 응대.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첫 방문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들었던 말과 같은 시간 입장했던 다른 손님들의 모습, 모든 자료가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노인은 조용히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개인 메모 차별 응대 사례. 그는 이 파일을 혼자 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창구로 정해진 형식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레스토랑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예약을 받고
평소처럼 별을 언급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서비스 공정성 항목, 재검토 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다음 주 공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스토랑 내부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이었고 말투였고 직원들 사이의 공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약 확인 절차가 유난히 까다로워졌고 입구 직원은 이전보다 더 자주 무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니저는 홀을 한 바퀴 도는 횟수가 늘었고 직원 교육이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남아 추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자 매니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체크 사항이 있어.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걸렸다는 걸. 며칠 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입장 거부 사례 관리.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애매해서 문제래요. 매니저는 말없이 회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입장 거부가 있었던 순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령 남성, 정중한 복장, 예약 있음 입장 불가.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 그냥 돌아갔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매니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레스토랑은 그날 이후 문제 손님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손님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도착한 메일은 짧았습니다. 형식적이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돼 있던 외부 평가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니저는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곧이어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서비스 응대 관련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 특정 사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들여다보이는 상황이야. 매니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장 거부 사례. 특히 고령 손님. 그 순간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 내부 서버에서 과거 CCTV 일부가 추출됐습니다. 입구 장면만 따로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웃으며 통과했고 노인은 멈춰 세워졌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결과는 명확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매니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매뉴얼로 학습된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별을 상징하던 로고가 붙은 간판을 바라보며 매니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공식 통보는 공지 형식이었습니다. 길지 않았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의 서비스 공정성 기준 미충족으로 미쉐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사유는 단 한 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차별적 응대 사례 확인. 매니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조리 과정이나 위생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 누구였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정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직원들 사이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항의하지 않았던 태도, 그날 이후 이어진 조용한 관찰, 모든 게 평가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예약 문의가 줄어드는 걸 체감했습니다. 별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문 앞에서 돌아선 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노인은 며칠 뒤 우연히 그 레스토랑이 있는 거리를 다시 지나게 됐습니다. 의도한 방문은 아니었고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같은 시간, 같은 거리였습니다. 유리 외벽 너머로 보이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정갈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이전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던 작은 문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드레스 코드 엠포스트.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별을 상징하던 표시가 하나 줄어든 채 어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더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입장 거부는 사과로 돌아오지 않았고 누군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문 앞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한 레스토랑의 기준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